안녕하세요. 소설가 김희선입니다. 라면의 황제는 첫 소설집이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한테 가장 이제 애착이 가는 어떤 대상, 이야기거리 이런 걸 모아가지고 쓴 작품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특히 표제작인 라면의 황제가 그런데 라면만 먹고 산 사람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써봤거든요. 그게 라면의 황제고, 여기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책 표지를 제가 디자인했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 하늘색 있잖아요, 표지가. 근데 제가 그렸던 거는 이렇게 되게 밤하늘 같은 짙은 군청색이 배경이었는데 출판사에서 그건 너무 어둡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밝은 하늘색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 군청색이 지금까지도 되게 안타깝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이랑 소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접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은 인간의 신체에 작용해갖고 물리화학적인 영향을 준다면, 소설은 정신에 작용해서 어떤 마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면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결국 그게 접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소설을 쓸 때 약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약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걸 보면은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제 소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원래 관심 있던 분야가 진화 생물학이라든가 진화론, 또 역사, 생명과학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제나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정말 신은 어떤 형태를 하고 있을까? 신이 있나? 정말로 신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면은 조류랑 닮았지 않았겠나? 그리고 조류는 결국 공룡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발상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키워져 왔던 생각이 결국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이 되게 짧은 영상? 이런 거 위주로 흘러가잖아요. 특히나 조금만 글이 길어지면 굉장히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 시대에 읽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뭔지, 그거를 이 소설을 통해 갖고 제 스스로도 탐구하고 싶었고, 또 읽는 독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길 바랬거든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아르바이트생이 소년에게 이렇게 빈 공책을 건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세상에서라면 너는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 어떤 불행한 사람은 그 환경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간략하게 정말 뭘 말하고 싶었냐 묻는다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공책을 건네면서 했던 말이다, 이렇게 대답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를 알아본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한 달은 지났을 때 한 남자의 트위터를 본 뒤였다.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는 화제거리를 따라 흘러들어간 그 140자의 공간에서 나는 낡고 해진 등산복 소맥자락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기묘하고도 낯익은 형태,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갑자기 화면이 떨려 보이더니 검게 타고 거의 다 녹아버린 그 플라스틱 손이 거대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점점 커지던 노인의 손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자 거기서 녹슨 황동빛 태엽 하나가 툭 떨어졌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곧바로 그걸 다시 움켜쥐었다.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혹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듯. 태엽,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음, 2008년에 약국 그만두고 방송통신대 국문과에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공부를 더 할 생각으로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에 이제 진학을 한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신라시대 향가라는 그 문학 장르에 되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독특한 사유가 담긴 작품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월명사가 지은 제망매가 여기에 이제 일종의 꽂혔다고 할까요? 그 사유가 너무 깊고 애절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불교적이면서도 SF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모티프로 삼아서 달을 멈추다라는 소설을 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고유의 생각이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외 작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독자분들과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지금 밤의 약국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 이렇게 폐지나 박스를 수거해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별명이 박스맨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이라는 에세이인데, 그 에세이 말미에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도시에는 사라져가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소설이든 에세이든 뭔가를 쓰는 의미가 아닐까 자주 생각합니다. 다 소개되면 좋겠지만 꼭 고르자면 이번에 제가 새로 낸 SF 소설집이거든요. 빛과 영혼의 시계방하고 재작년인가 냈던 경장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SF적인 요소가 있는 스릴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가 먼저 해외 독자분들께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이렇게 세 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움베르토 에코, 바르가스 요사, 아니면 뭐 오르한 파묵, 이런 작가들의 글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가들의 언어권에 해당하는 국가에 먼저 소개된다면 되게 기분이 좋고 영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주변에 항상 얘기를 해서 알 사람은 다 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00살까지 살면서 계속 읽고 쓰고 그리고 걷고 싶다고 하거든요. 저는 최대한 지상에 오래 머물면서 그걸 제 두 눈으로 다 보고 싶고 느끼고 싶다는 그런 작은 소망?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 꿈은 100살까지 살면서 계속 쓰고 읽고 걷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 강아지랑.